방약하편 서론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방약하편 원인. 오호라 선친 해암공이 저술한 방약의 서적이 상당히 많으나 거기에는 모두 저자인 자기의 이름을 적어두지 않고 다만 시치자로 하여금 잘 치료하기에 손쉽게만 하였으니 남에게 지식을 공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이 이러하였다. 그의 저서 중에 활투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글이 감명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조리가 명료하여 누구나 한 번 보면 병증을 안찰해서 치료할 수 있으므로 본래 의학을 전공하지 못한 사람조차도 이 한 책을 가지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인쇄 발간하여 공급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던 중에 마침 동네 분들이 인쇄를 도모하여 폰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께 고하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책이란 물론 펴서 전하는 것이 가당하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으니 서둘러 펼 필요는 없으며 또 사람들이 본처를 읽지 않는데 치료법만으로서야 어찌 활용을 다한다고 하겠는가.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은 구세코자 하는 뜻은 간절하나 역시 증상이 비슷한 딴 병으로 알고 잘못 시취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망설이오. 이것은 한약을 짓는 방제학을 다루고 있어요. 방약하편은. 그런데 치료법만 사람들이 취하고 그 이면에 그 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까 두렵다. 즉 본처도 모르고 치료법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같은 병을 다른 병으로 알고 잘못 시취하지 않을까 두렵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 책을 사만 놓고 잘 읽지를 않은 것이 드러나. 그래서 신년 특집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삼침을 행한다 말할 수 있겠다. 즉 삼침의학에서 개론편, 총론편에서 삼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한 것을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삼침의학 개론편 그리고 총론편을 통해서 삼침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감없이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창세기의 기록과 삼도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을 짧게 비교해서 인용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개론편, 총론편 낭독해드리는 시간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삼침의학 제70쪽에 보면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본 것이다. 흔히 동서의 우주관과 과학관 그리고 의학관은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동의철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음양관만 놓고 보더라도 동서가 언어적 표현 방식만 달랐을 뿐 우주태동과 운행질서를 보는 눈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경 건 하늘 건 땅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하나님의 영의 운행은 양, 공허와 흑암은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빛, 양, 어둠, 낮, 양, 밤은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묻은 양, 바다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지구에 물을 만드신 후 식물군을 창조한 것은 내경에 이른바 수생목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삼라만상의 질서는 진리이므로 동서가 언어적 표현을 달리할 뿐
그 근간을 이해하고 보고 있는 것은 같다. 삼침의학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삼침은 의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침법이다. 삼침은 의과학적인 의학입니다. 그것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삼침의학의 개론편, 총론편 낭독 시리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사구시 삼침의학 편애니 전현우 행림서원 간 머리글. 한의학의 과학과라는 용어는 사실 한의계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과학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과학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2009년 중원문화사가 펴낸 철학사전의 과학 해설을 인용해 본다. 과학,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을 탐구하는 인간의 이론적 인식 활동 및 그 사물로서의 체계적 이론적 지식을 말한다. 과학은 그 사회적 존재 양식으로 볼 때 세계를 정신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인식 활동 중 중요한 형태로서 사회적 분업의 특수한 영역이었고, 오늘날 거대한 제도가 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래 과학은 인간의 실천적인 사회적 생활 과정에서 생겨나 성장해 온 것으로 자연을 변화시키는 생산 활동의 과정 및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관찰, 실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것에 의해 얻은 지식을 정리, 분석, 종합하여 개념과 가설을 만들고 실천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대상의 일반적, 필연적, 본질적 연관을 명확히 해온 것이다. 인용한 과학 해설과 우리나라 한의학을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 과정을 축약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즉, 위의 해설로 볼 때 우리나라 한의학 자체가 과학적인 의학이다. 1991년 전국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수 공편제로 발간된 영림사간 본초학 서문의 세 번째 단락을 인용해 본다. 서양의학은 짧은 역사를 지니고서도 이론의 정립과 치료제의 개발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의학으로서의 책임이라면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연구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동서가 달라야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본초학 서문의 네 번째 단락을 인용해 본다. 과거에 한의학에 응용된 약물들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인체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투여됨으로써 오늘날 치료 방법과 약물의 효능이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여져 왔다. 그러나 천년물인 한약재는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육 조건과 채취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약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옛 사람들은 알게 되어 약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사회가 편리 위주로 변해가면서 과거와 같은 약재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앞으로 한의학계가 나아갈 길은 이론의 정립도 중요하겠으나 약재의 품질 관리와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인용한 두 단락을 역시 중원문화사의 과학 해설과 대비시켜보면 본초학 서문은 과학적인 본초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피에 소개된 비전 및 전략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한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 우리는
과학과 표준화를 선도하여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비상한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과학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어떻게 나았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과학적인 의학이 아니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앞서 인용한 본초학에서는 각 약재의 설명에 화학적 성분을 곁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마황의 성분, 줄기에 있는 알칼로이드 그 속의 40% 내지 90%는 L에페드린이고, 그 다음은 디휴로에페드린과 미량의 L메칠에페드린, 디N-메칠휴로에페드린, L노로에페드린, 디메칠휴로에페드린, 에페드린 등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약재의 성분을 화학식 해설까지 곁들인 것도 과학적 본초학의 일부라 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강조하는 한의학의 과학화란 특정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득기가 되어 치료되었다면 그 득기 기전이 매뉴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의학 또는 서양 과학의 잣대를 질 때 거기에 합당해야 한의학의 과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의학적 요법과 치료 기전을 전 세계 동의학자 및 침군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화 표준화를 선도하여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비상한다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모토와 같이 한국의 한의학과 삼침의학이 동의학을 선도할 수 있으려면 한국의 한의학계가 제시한 표준 매뉴얼이 세방 동의학의 공식 매뉴얼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곧 한의학의 과학화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의 침구학은 TCM 매뉴얼로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삼침의학은 한국의 독창적인 민족의학이므로 한국의 한의학이 전 세계 동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은 동서의학이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삼침의학 공식 표준 매뉴얼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안상호 박사는 말한다. 벌써부터 중국이 삼치법과 사상의학을 자기네 것이라 우기고 있다고. 삼침의학 공식 표준 매뉴얼화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영영 타국의 삼침의학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칠 일이다. 삼침법을 창안한 삼도인은 서문에 이렇게 말씀했다. 무릇 기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 백수구규가 있고 형상이 병에 부착된 것으로 천사만령이 있는데 근골 맥락은 변화가 무궁하고 생왕체수는 운행이 불규칙하도다. 이런 연고로 보사의 이치를 올바로 전하는 바가 없더니 후에 훌륭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 후대에 전함으로써 세상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 표현 역시 과학 해설로 볼 때 과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변화가 무궁하고 생왕체수는 운행이 불규칙하므로 이 기전을 해설한 후에 훌륭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 후대에 전한 그 책들은 과학적 기반을 두고 저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관찰, 실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것에 의해 얻은 지식을 정리, 분석, 종합하여 개념과 가설을 만들고 실천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대상의 일반적, 필연적, 본질적 연관을 명확히 해온 것이다. 그 여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침의학을 논할 때 삼도인이 대장허증이므로 대장정격을 썼다라고 했다면 그 대장허증은
인체 내의 어떠한 메커니즘 현상이며 또 대장 정격을 적용하여 치료가 되었다면 어떠한 치료 메커니즘이 발현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글로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적인 의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서는 삼두인 침구 요교를 한의학에 근거하여 실사구시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그러나 왜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초학과 같이 화학적 표현과 서의학적 병증 기전까지 곁들여 설명한 것을 서의학을 우위에 두고 서의학적으로 삼침의학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본서는 관찰, 실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것에 의해 얻은 지식을 정리, 분석, 종합하여 개념과 가설을 만들고 실천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대상의 일반적, 필연적, 본질적 연관을 명확히 해온 것이다. 과학 해설 내용과 같이 요결에서 삼두인의 폐허, 폐실, 대장허, 대장실 등으로 명명한 병증들은 인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 현상인지를 또 삼침법의 핵심 원리 역시 토호간실, 흠허비실과 같이 어쩌면 난수표와 같은 표현 속의 진정한 의미를 실사구시적으로 설명했다. 본서를 집필하는 중에 참고한 수많은 논문들 중에는 물론 그들이 의도한 바 아니었겠지만 전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동의학과 삼침의학에서 수천 년 전 또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논한 것을 표절한 논문이 많음을 볼 수 있었으며 동의학이 의학의 원단임을 오히려 서의학이 증거하고 있음을 철실히 느낄 수 있었다. 모쪼록 본 책이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삼침의학 공식 매뉴얼화 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루속히 삼침의학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병고를 털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제 삼침의학 결론편으로 이어드립니다.